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플레이션과 세금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세금의 이슈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시면 인사이트를 얻어갈 만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쭉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세금이 이런 세금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경제 용어에 해당을 합니다. 현재는 부동산의 가치의 하락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재작년과 작년에 급격한 매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미 수도권 및 수도권 외의 일부 지방의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도 너무 높아진 상황에 해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고 있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잘 반영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세법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연동되어서 바로바로 그 과세 표준이라고 하잖아요. 과세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려해 보지 않았던 세금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분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케이스에 대한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을 합니다. 상속세라는 건 나하고 아주 멀리 있어 보이는 세금에 해당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게 되겠죠. 그동안 상속세는 부자들의 세금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대다수의 보통 국민에 해당을 하겠는데요.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는 상황에 벌어지게 된다는 부분인 거죠.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좀 낫겠지만 배우자가 없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어서 상속세가 부과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일괄공제 플러스해서 한 5억 정도의 볼륨을 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계신 분이라면 시간이 조금 있겠지만 나는 배우자가 없다. 내 배우자는 이미 미리 세상을 떠났다라는 분들은 상속세 걱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 한 채를 상속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므로 세금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 공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현 시점, 어머니가 지금 이제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아파트 가액을 확인해 봤더니 10억 원인 정도가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10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거의 10억 원은 다 넘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녀가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이 자녀 한 명이 모두 상속을 받겠죠. 아파트 외에 재산이 별도의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5억 공제를 하고 나면 9천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10억 재산을 받는데 9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니까 9% 정도의 재산이 바로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10억이 아니라 12억이 되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약간 올라가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15억 정도의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주 많이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걱정을 불과 한 7년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야, 너는 상속세 낼 일이 없다.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그냥 장래나 잘 치러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불과 7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 이제 그런 친구분들도 상속세 고민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인플레이션은 되었지만 상속세에 있어서는 세제 개편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세라는 세금을 일반인들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바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떨까요?
자,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 종합부동산세가 입법이 되는 시기만 하더라도 통과가 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행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을 공제해 주는 거죠. 근데 1세대 1주택자는 6억 원을 공제를 해주는데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공제를 해주게 되는 부분인 건데요. 이게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6억만 공제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부부간에 나도 한 채 가지고 있고 남편은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서로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서울의 아파트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10억 원을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전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8.1%에 달하는 122만 명,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8.1%에 대한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주택분의 종합부동산 세금의 총 세금 부과액은 4조 1천억 원에 해당을 합니다. 1인당 평균 세금은 336만 원의 수준입니다. 매년 낸다라는 거고요. 매년 집가 상승이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겠죠. 평균값이 336만 원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내는 사람은 한 100만 원 내시는 거고요. 조금 내는 사람은 500만 원 정도 낸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물론 그 이상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한 채나 두 채 정도로 이루어지신 분들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 그래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도 내야 하는 세금이 되었음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애석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받아들였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매년 납부되는 세금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상속세 재산의 10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속세에 대한 부가체계를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죠.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방식에서 받는 사람, 상속인이 받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5억을 받았으면 5억을 받은 거에 대한 세금을 내지만 상속재산이 10억이면 자녀가 2명 있어요. 5억 나눠주지만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 나온 금액을 5억 동등하게 받았으니까 나눠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좀 이제 추진되는 방향으로는 받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자라는 개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통과될지는 미지수에 해당을 하고요. 종합부동산세도 공제 금액을 6억이 아니라 9억으로 올리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1억이 아니라 12억으로 인상하자고 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세율도 인하 좀 해보자라는 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부분이 통과가 될지는 조금 미지수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춤한 시기를 지나서 다시 상승 일변도로 돌아선다라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세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고요. 시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미래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견되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좀 다르잖아요. 어떤 지역은 조금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언제? 2025년 정도. 24년까지는 뭐 거의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그러니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재산을 이동을 해보는 것도 의사결정에 괜찮은 적기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재산을 이동하게 되었을 때는
직연세가 냈던 양도소득세가 냈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내야 되는 상속세라든지 아니면 매년 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해 봤었을 때에는 재산 이전의 의사결정에 현재가 적기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재산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도 그 방향과 방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20만 원이 바뀔 것 같으면 얘기하지 않겠죠. 적어도 몇 천만 원에 대한 상속세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적어도 몇 백만 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금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과 세금 이슈를 의사결정 테이블에 함께 올려놓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거나 이전할지, 그리고 앞으로 재산 취득을 더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되고요. 어떻게 취득할지에,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옆에 두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상담을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라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속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억 정도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상속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0%에서 20%, 조금 더 부과가 되면 30%의 세율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넉넉히 있다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